젊은이는 춤을 춰야 되고 연인들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건 비대면으로 해결하기 어렵지요. 언택트와 컨택트의 황금 비율을 찾아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김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1의 첫 번째 키워드인 Vnomics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nomics는 이코노믹스를 앞에 E를 V로 바꾼 단어죠. 그러면 V는 뭘까? 예, 맞습니다. 바이러스의 V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꾸어 놓을 그런 경제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Vnomics의 내용입니다. 사실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경제가 아주 급변했던 한 해이지요. 이런 변화 속에서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려는 것이 트렌드 코리아 2021의 주된 목표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경제적인 변화를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키워드가 Vnomics입니다. 그리고 Vnomics는 V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V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첫 번째 V 질문은 V형 회복은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침체했는데 이게 다시 가파르게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그 모습이 알파벳 V자하고 좀 닮아서 V형 회복이라고 설명하지요. 증권시장은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순간까지 V자형 회복을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한 3월 중순이었죠. 1400대까지 떨어졌던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3000을 넘어서서 항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졌다가 바로 V자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도 바이러스가 좀 나아지고 좀 V자 회복을 하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많이 갖게 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알파벳은 K입니다.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부분은 아주 빠르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부분은 매우 빠르게 하락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승 부분과 하락 부분의 벌어짐을 이제 K로 표현할 수 있는데 더 쉽게 표현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양극화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오래 우려해온 이슈입니다. 우리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기억하시죠? 상위 20%가 80%를 소유한다 이런 법칙인데요. 기존의 파레토의 법칙이 말하듯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격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억나세요? 그때 데모했던 시위대의 구호가 9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80 정도가 아니라 1대 99로 양극화가 벌어졌다. 이런 하나의 상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금융자본주의의 발전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지요. 경제를 하나의 머니게임으로 만듦으로써 돈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플랫폼 경제하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 20대 80으로 표현되던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압정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의 플랫폼이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기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닥을 쫙 깔게 되는 이런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코로나 이전에도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을 맞고 나서 아시다시피 많은 자영업을 비롯한 산업이 거의 뿌리째 지금 흔들리는 붕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언택트 경제를 선도하는 또 코로나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큰 반사적인 이익을 또 보고 있지요. 이런 현상이 K형 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V자형 회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의 부문을 보면 비대면 접촉으로 코로나가 바꾸도록 강요했는데 어떤 소비는 비대면이 대면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코로나가 완화되면 젊은 사람들은 바에 모여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게 젊은이의 본질이죠. 무작정 철없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이는 춤을 춰야 되고 연인들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건
비대면으로 해결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코로나가 조금만 개선되면 전직하했다가 다시 금방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V자형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비대면에 의한 대면 대체가 아주 쉽게 일어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에 관한 유통에서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반화된 구매 하에서는 사실 V자형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동안 트렌드가 코로나 이전부터 조금 죽고 있던 분야들이 있어요. 이런 분야는 사실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해소되고 난 이후에도 회복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분은 L자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천천히 반등한다 그래서 뭐 나이키로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또 잘 피보팅하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U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요,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을 굉장히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출렁인다고 해서 저희가 W형으로 얘기했고요. 아까 언택트 상황에 투자하고 잘 대응한 회사들은 오히려 큰 성장을 했다 그랬는데 그 성장의 모습이 S자와 닮아서 S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반면에 V자형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에 아주 특수해를 입은 그런 산업 부문입니다. 우리 마스크라든지 뭐 아크릴판이라든지 뭐 항균 필름 뭐 굉장히 여러 분야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많이 생겼는데요. 이 사태 끝나도 아마 마스크 쓰는 분이 꽤 계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 해서 오히려 역부위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알파벳을 동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디테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V자형이 될 거야 하고 그런 근거 없는 낙관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고객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비즈니스는 이게 V자형일까 L자형일까 또는 어떻게 하면 L자가 아니고 V자형 또는 S자형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또는 이번에 특수를 누렸는데 어떻게 이런 수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알파벳을 동원해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V 질문은 언택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소위 베리에이션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언택트로 수업을 하고 직장인들도 집에서 이제 언택트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시 직장인들 다 옛날처럼 다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버릇대로 계속 재택근무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지만 모두가 수긍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섞여 나갈 것이다. 조금 멋있는 표현으로 언택트와 컨택트의 황금 비율을 찾아갈 것이다. 이게 뭐 사실은 가장 현명한 답이겠죠. 문제는 어떻게 섞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은 비대면으로 해결하기 참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해요. 물론 수업은 화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하고 우정을 줌으로 배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빨리 학교로 복귀해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도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대학생들은 학회도 하고 선배도 만나고 동아리도 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이 가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기간에 학습했던 언택트 방식의 수업은 앞으로도 조금 잘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플립트 러닝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미리 교과에 관한 지식은 다 사전에 예습을 하게 하고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학습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게 시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로 수업 개발하고 이럴 때 수업 계획서 쓰면 오른쪽에 플립트 러닝 적용할 여부 뭐 이런 거 체크하는 난도 있고 그랬어요. 예전에만 해도 플립트 러닝이 뭐야? 아유 귀찮지 않겠어?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어떤 과목은 정말 플립트 러닝 하면 좋겠다. 또는 학생들 토론이나 참여, 발표가 아주 중요한 과목은 오프라인에 모이면 손 들고 발언하고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질문 같은 거 댓글로 쓰게 하고 이러면 오히려 학생 간의 토론이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플립트 러닝을 이번에 적용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이는 이제 이런 수업 방식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블렌디드 러닝, 또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플립드 러닝, 이제 이런 교육 방식이 앞으로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은 저는 온라인 비중이 훨씬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언택트 교육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또 기업 교육 경우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택트 교육이 굉장히 일반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의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황금 비율을 찾아 섞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업무가 재택화하고 어떤 업무는 여전히 회사에 나가서 수행해야 할까요? 재택근무에 어울리는 근무들은 이번에 보면 근무 성과의 측정이 아주 용이한 그런 업무들은 뭐 집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어디서든 잘 해내면 된다 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나 창의성이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다음 아이템은 어떤 기획을 할까? 이제 이런 거는 모여서 회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또 이제 고객과 직접 대면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업무들은 비대면 형식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관련해서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조직이 좀 피라미드형을 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위에 이제 이사님들 계시고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 이제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회사의 의사소통은 이 위계를 따라서 올라가고 따라서 내려오는 이제 그런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런 거거든요. 누군가 이메일을 쓰는데 참조란에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을 쭉 걸었어야 했는데 부장님을 과장님 뒤쪽에 걸어가지고 어떤 직원이 되게 혼났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메일 참조를 누가 앞에 쓰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회사 안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줌이나 웹엑스 같은 툴로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직급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n분의 1의 바둑판 속에서 자기 발언을 막 하고요. 제일 막내가 발언해도 그 발언을 부장님이나 이모님이 직접 들을 수 있게 되고, 이러니까 조직이 피라미드 같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피자 파이 같아지지 않을까? 각 업무들이 이제 페파로니처럼 피자 위에 툭툭 떨어져서 각 업무의 팀장들이 아주 수평적으로 업무를 추구하는, 그리고 임원이나 사장님은 피자가 골고루 잘 익고 있는지만 보면 되는 이런 식의 조직 구조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기업에서 강연을 하고 기업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2020년 동안에는 이걸 주로 비대면 상황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촬영하듯이 카메라 앞에서 강연하면 많은 직원들이 수강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이죠. 저는 조금 어색해졌는데 장점의 하나는 예전에 강당에 모일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이제 교육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효율적인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하러 같이 모이면, 오프라인에서 모이면 옆 사람한테 잘 지냈어? 인사도 하고요. 조금 시간이 나면 지난번에 그 업무는 잘 돼가? 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교육 시작되면 교육을 듣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대부분이 쓸데없는 얘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카톡 보낸 거 한번 지금 보세요. 그 중에 정말 쓸데있는 얘기가 몇 마디나 돼요.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비대면화 되면 이런 잡담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신입사원들이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약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이렇게 계속 업무가 비대면화되고 교육도 비대면화되면 이 세대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조직이나 인사관리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V 질문은 고객의 가치, value는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입니다. 고객 가치의 변화를 2020년에 관찰해 보면 아주 신기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상품보다는 그동안 기본에 충실했던 상품, 이런 것들이 더 선호되는 현상을 나타내고요.
또 단지 그냥 예전에 하던 마케팅을 계속하는 회사보다는 코로나의 아픔과 힘듦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회사들에게 훨씬 더 선호를 보였고요. 그동안 1+1이나 뭐 몇 퍼센트 세일 같은 프로모션도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충실한 그런 브랜드들이 훨씬 더 선호를 받는 것으로 가치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는 것이 ESG입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준말인데요. 미국의 글로벌한 자산 운용사들도 이제 ESG에 충실한 회사들에게 투자하겠다, 또 이제 ESG 점수를 매기겠다 해서 제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ESG에 대한 강조가 코로나를 계기로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전에도 ESG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CS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어떤 회사는 CSV라고도 얘기했고요. CSV나 CSR이 결국 이름만 좀 ESG로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훨씬 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CSR은 홍보의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뭐 돈만 버는 회사는 아니고요. 기부도 많이 하고 뭐 겨울엔 김장도 담고 봉사도 하는 착한 회사예요.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훨씬 ESG는 근원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변화는 MZ세대의 등장입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과 Z세대를 의미하는데 이 세대는 소비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세대입니다. 이전 세대, 저 같은 작년 세대가 사실 빈곤의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쌀밥에 고기 좀 든든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을 많이들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뭐 없지는 않겠지만 요새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졌다. 그래서 소비의 양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채식을 하더라도 요새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채식해 이러는 거 하고 채식이 지구환경을 해치고 동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육식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 기업이 착한 기업이냐 윤리적인 기업이냐는 MZ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같이 이 아픔을 동참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회사들 그게 ESG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V는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사태를 헤쳐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책에서는 여러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기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K자형 회복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Rule of Three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날로그 시대에는 3등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멀리 가면 훨씬 더 좋은 가게가 있어도 너무 멀고 힘드니까 그냥 가까운 데서 살 수 있는 브랜드를 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등까지는 살아남을 여지가 있죠. 저희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수강생이 너무 많으면 분반해서 수업을 했어요. 강의실이 너무 좁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과목을 A반, B반, C반으로 나눠서 A, B, C 교수님이 나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데 강의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3명이 아니라 1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룰 오브 원, 1명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그 소위 일타 강사라고 부르시는 선생님들이 전국에 제주도에 있는 학생까지 전부 독식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룰 오브 원의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 예전 코미디에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 이런 유행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유행어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가 우리 앞으로 비전과 관련이 크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Vnomics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이 키워드를 토대로 이제 실제로 2021년에는 어떤 트렌드들이 펼쳐질까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